저는 이제 제가 제일 관심 있고 네. 또 궁금해하는 주제로 갖고 왔는데요.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 관심 있다는 건 뭐 투자 좀 하고 계시는 거예요?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또 이렇게 가상현실에서 또 그러니까요. 다른 제가 나오지 않을까. 맞아요. 이게 메타버스라는 게 진짜 대단한 게 이 가상 공간에서의 부동산 같은 거래가 또 이루어진다. 최근에 뭐 그 유명한 스눕도기덕인가? 그 되게 유명한 그 미국의 굉장히 힙합 가수인데 그 부동산 뭐 이렇게 하여튼 뭐 작품이 몇 억에 낙찰됐다 이런 얘기가 봤어요. 나와서 네. 야 이게 진짜 가상 세계에 있을 뿐인데 이게 정말 대단하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메타버스 이게 뭔지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정의부터 좀 해볼까요? 일단은 메타와 버스를 두 가지 단어를 일단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메타 자체가 가상이라든지 초월이라든지 이런 단어를 좀 지칭하는 거고요. 예. 버스는 그냥 유니버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개의 합성어, 즉 초월한 세계, 가상의 세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현실 세계와 같이 이 사회적인 거나 경제적인 거, 문화 활동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어떻게 보면 현실에 넘어선 3차원의 가상 세계를 지칭하는 통칭하는 용어다. 이렇게 이게 약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임 같은 거라 생각했었는데 이제 게임 속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러니까요. 또 하나 열리는 거다. 네. 이렇게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쵸? 사실상 이제 게임과 그렇게 멀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뭐 이제 사회학자들인지 아니면 IT 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논쟁이 많긴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취준생들 입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이렇게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멀리서 그런 아이디어를 착안하지 말고 내가 진짜 현실에서 어떻게 한번 해봤는지에 대해서 착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가장 친숙한 게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게임에서 그 얘기를 좀 착안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방향성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난달에도 메타버스 특집을 했었거든요. 그랬군요. 네. 예. 근데 이게 메타버스에서 경제 활동이 가능하다 이런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좀 감이 잘 안 맞아요. 잡히기는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제 활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권쌤도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뭐 이제 앞으로는 가능성이 굉장히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실제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래퍼가 갑자기 뭐 어떤 걸 팔아가지고 네. 굉장히 큰 그러니까요. 이득이 됐다든지 그게 네. 결국에 현실 세계에서 다시 또 재화로서 작용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미래지향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또 방향성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너무 막 멀리서 거기 안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것 자체를 지금 당장의 눈앞에서 목격을 하는 거는 조금 시기상조인 것들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앞서 제가 게임 같은 것들도 사실은 이제 큰 범주 내에서 메타버스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온라인 RPG 게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일대 실제 할 때 레벨업도 하지만 중요한 거는 거기서 안에서 맞는 아이템들, 재화 같은 것들을 얻고 실제 경제 활동들 영위하죠. 그리고 나아가서 거기서도 또 집단, 그룹을 모아서 길드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맞아요. 같이 뭐 공성전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도 하고 실제 뭐 결혼을 했다 누가 라고 하면 또 축하도 해주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모든 총체적인 사실상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 모두 영위하기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 RPG 게임도 사실상 메타버스 안에 범주에 속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만 그게 현실 세계에서의 돈과 재화가 되는지 여부는 아직까지는 약간 그렇죠. 지금 현재는 시기상조인 부분이 있고 예. 앞으로 이거는 또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저는 이렇게 경제 활동에다가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 유니버스가 어떤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왜 이용을 하는지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자, 목적에 따라서 달라지는 유니버스다. 멀티버스 같이 뭐 어떤 다른 세계관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상상을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저도 사실 그쪽에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뭐 가령 예를 들면은 제페토, 이제 제 네이버에서 만든 제페토도 네. 분명히 그거를 만든 목적이 있고 그리고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의 목적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메타버스 범주 안에 포함이 되고 있죠. 근데 또 큰 범주에서 보면요, 포켓몬고 같이 증강현실을 이용한 유니버스도 메타버스 범주 안에 포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두 개의 플랫폼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고 그것을 만든 목적이나 그걸 이용하는 목적 자체가 현재 다른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가상현실 세계를 누가 무엇을 위해서 만들었는가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가에 따라서 이 좀 유니버스 자체, 메타버스 자체의 특징이 달라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최근에 이 아이돌 중에서 에스파라는 걸그룹이 있거든요. 알았죠. 이제 그렇죠. 그 걸그룹이 음. 이 가상현실, 이 메타버스 세계와 좀 결합을 해서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 그래서 좀 트렌드도 그렇게 변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이 메타버스의 개념이 확실하게는 솔직히 아직 정립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게임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게임 좋아하세요? 네, 게임을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네. 일단은 미국에서 지금 한국에서는 사실 그렇게 유명하진 않은데 네.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게임 중에 하나가 있어요. 에픽 게임즈에서 출시한 이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이거든요. 맞아요. 이 광고 이거 저기 그 광고도 엄청 떠요. 그렇죠. 광고도 엄청 뜨죠. 하다 보면 엄청 뜹니다. 그만큼 근데 진짜 미국에서는 10대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그렇군요. 온라인 비디오 게임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간단히 생각하면 일단은 총싸움입니다.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전투를 하는 그런 액션 게임인데 이게 10대들한테는 게임과 이제 놀이라는 그런 목적성을 이미 넘어서고 있다라는 움직임이 관측이 되기 시작했어요. 뭐 가령 예를 들면은 실제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를 이용하는 그런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는 활용도보다 오히려 포트나이트에 접속해서 거기 안에서 친구들이랑 대화하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지는 상황이 역전이 되는 상황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거기다가 이 포트나이트 안에서는 심지어 그런 전투 말고도 그냥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맵을 신규로 출시를 해서 거기 안에서 소통하고 노는 대화하고 것처럼? 노는 대화하고 것처럼 있고. 대화하고 그리고 뭐 실제로는 원래는 그 목적 자체가 총싸움이었지만 추후에는 이제 막 거기서 물감총 같이 혹은 스카이다이빙 같은 그런 기능 가치도 추가되면서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그럼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이렇게 이용자가 많다 보니까 실제 온라인 이제 아무래도 이게 오프라인에서 콘서트를 열기는 되게 힘든 상황이니까 네. 온라인으로 콘서트를 여는 그래서 실제로 그 가수가 안에서 그 안에서 가수의 아바타가 이제 네, 그렇죠. 하는 거네요. 가수의 아바타가 노래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공연을 진짜 시청을 하는 그런 행위까지도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야. 현재 미국의 포트나이트의 대표적인 이제 메타버스의 예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게 결국에는 이 게임 세계가 우리가 지금 현재 이해하고 있는 메타버스의 개념을 오히려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거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 가장 큰 범주 중에 하나가 앞서 뭐 특징 중에 메타버스는 경제 활동이 가능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10대들이 경제 활동을 위해서 이 포트나이트를 이용하는 건 아니죠.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소셜 미디어적인 측면 혹은 이 소셜 활동적인 측면에 있어서 더 많은 부분이 목적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참 보면은 방금 전에 10대들의 문화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희 이제 아들도 이제 5학년인데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친구들하고 계속 뭐 보면서 막 얘기하면서 막 이제 끼고 막 혼자 막 주저주저 얘기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냥 볼 때는 참 이게 어른들 볼 때 말세다 이런 얘기하면서 게임만 하고 이런다고 공부 안 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걸 저도 뭐 하지 않았습니다만 네. 어른들이 보면 이렇게 우려가 될 수 있겠다 싶지만 이게 하나의 문화가 되는 그렇죠. 것이고 또 이제 취업 준비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세계가 정말 달라지겠구나는 걸 받아들여야 되고 이걸 중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생산 활동도 그렇고 이제 기업들이 돈이 차출된 곳을 이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이게 사실상 기업들도 굉장히 큰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보고 있고 여러 가지 가장 큰 특징들이나 장단점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취준생들 입장에서도 멀게 느끼면 절대 안 된다. 이게 단순히 게임이다 혹은 그냥 온라인으로서 뭔가 낭비하는 거고 소비하는 거다라고 네. 생각하기보다는 안 되겠더라고요. 새로운 창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오히려 내 미래를 좀 더 긍정적으로 그릴 수 있지 않을까. 나아가서 내가 어디 기업에 취업하더라도 그 기업에서 나의 역할이나 일들을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보니까 이게 어쨌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데 메타버스를 통해서 어떤 것들이 좀 이루어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짚어볼까요? 일단은 메타버스를 사용하게 되면은 사실 여기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 가장 큰 장점과 특징을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기업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취준생 입장에서도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다. 그 제약의 조건이 사라진다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취준생들은 대부분 다 이제 메타버스 하면요. 그냥 가상현실 세계에서 사고가 멈추는 경우가 굉장히 그냥 많습니다. 다른 세계 그냥. 그쵸. 예. 그래서 그거를 취준생 입장에서 그냥 그거를 연결 짓는다라고 한다면요. 그냥 가상현실 세계니까 그냥 말 그대로 고객을 거기서 만날 수 있어요.
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거기를 통해서 교육을 하겠어요. 라든지 뭐 이런 얘기만 좀 하고 그냥 거기서 도돌이표 도는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근데 이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메타버스 자체의 뭐 특징이라든지 장점을 분석하는 것도 있지만 앞서 이제 아나운서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 기업이 목적이 분명히 존재할 거다. 그렇죠. 이게 진짜 미래 비전이 있고 먹거리 산업이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기업의 목적을 좀 더 생각해보고 사람들이 왜 모일지 그 목적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성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 기업이 메타버스를 이용할까요? 근데 왜 사람들은 거기에 모일 수밖에 없을까요? 이거를 미리 생각을 안 한다라고 한다면요, 사실은 메타버스의 특징을 정의하는 것보다 내가 이걸 현실에서 취준생 입장에서 기업이나 직무에 적용하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괴리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계관이라고 해가지고 메타버스를 새로 창출하자고 했는데 거기 이용자가 10명이면은 그게 과연 하나의 세계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사람이 몰려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이게 뭐 메타버스를 실제로 뭐 저희가 만들고 활용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장단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이제 앞서 제가 10명 정도만 모이면 약간 이거는 사실 거품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네. 이 거품이라고 얘기하는 이 단점부터 좀 얘기를 하면은 네. 이제 대학들에서 예를 들면 비대면 교육을 하겠다 혹은 뭐 입학식을 하겠다. 이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겠죠. 근데 그 입학식에만 그냥 초대를 하기 위해서 세계를 만들고 입학식이 끝나면 그 세계가 허물어지면은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끝나면 아깝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돈도 들였는데. 그죠? 네, 그 예산도 들 뿐더러 사실상 그 세계가 하나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그 아무런 목적성도 없고 지속성도 없는 거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사람이 안 모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목적성이 일회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땐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다른 데도 분명히 이런 단발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혹은 하나의 목적성만 둔 부분들을 위해서 세계를 만드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취준을 하면서 이 기업에서 이런 거 해봤으면 좋겠다, 저런 거 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지속성과 사람들이 모일 거는 고려를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세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런 기대감 때문에 이용하지 않을까? 혹은 이런 것 때문에 유인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미리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있어서 가장 큰 단점을 극복하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메타버스는 어떻게 보면은 지속성이라는 것도 또 다른 키워드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근데 하지만 이 단발적이라 하더라도 장점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지속적이지 않더라도 단발적인 것도 어느 정도는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것 같아서 맞아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저희가 좀 생각해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냥 일단 사실 이 단발적인 기업들의 이제 뭐 그런 입학식, 사실 코로나 시국에 모일 수는 없으니까 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또 긍정적인 목적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 고민해야 되는 거는 이 단발적인 세계를 구축하는 기업들에서도 이 기업들이 이걸 중장기적으로 좀 더 크게 가져가려고 한다면 어떤 통폐합 플랫폼을 갖추는 것이 더 바람직할까를 생각해 보는 게 네. 예산적인 부분이나 효율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큰 이해도를 갖고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 저는 카카오톡을 좀 예시로 들고 싶은데 사실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이 존재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카카오 택시라든지 심지어 카카오 선물하기까지 이루어지면서 쇼핑몰에서 굳이 상품을 구매하지 않고 친구들한테 카카오톡 그 자체에서 송금하기라든지 선물 보내기 기능까지도 활용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그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플랫폼 자체 기능이 활성화되고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네. 그 다음으로서 경제 활동이라는 것들이나 사회 활동이라는 게 더 궁극적으로 시작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맞아요. 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로 많은 기업들이 목적성을 가지고 진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지만 그런 단발적인 목적성도 결국에는 어떤 큰 플랫폼이나 범주 안에 함께 융합되거나 녹아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가령 예를 들면 이걸 구현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걸 개개인이 할 수 없고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서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기업의 역할이기 때문에. 네, 그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새롭게 뭔가를 창출하기보다는 이미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예를 들면 제페토 같은 데서 네. 굳이 따로 세계관을 만든 게 아니라 이용을 하면서 제페토 안에서 입학식을 한다든지 맞아요. 아니면은 뭐 수료증을 준다든지 하는 것들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가상현실의 개념을 뛰어넘는다라고 한다면은 특정 플랫폼들에 대해서도 한 번쯤 고민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뭐 네이버의 이런
제페토가 있을 수도 있고 네. 이제 페이스북이 이제 개명을 했죠. 메타라고 해서 메타라고 네. 그렇죠. 그쪽도 굉장히 유망하고 이렇게 양대 산맥 같은 것들을 한번 체크를 곰곰이 해보시면서 그 안에서 어떤 기능들이 있을지 혹은 내가 지원하는 직무와 산업군에서 어떤 식으로 융합이 될 수 있을지도 한 번쯤 고려해보는 것이 장점이나 단점을 네. 타개하는 방안이 될 수 맞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건쌤 얘기를 좀 종합을 해보자면 굳이 새로운 세계를 만들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취준생 입장에서는 메타버스가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뭐 앞서 제가 그래 단발성도 나쁜 건 아니다라는 네. 얘기를 했어요. 네. 뭐 예를 들면 사내 프로그램이나 기획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단발적이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 우리 당장 오늘 회의할 건데 일단 가상현실로 모이시죠. 네. 뭐 이런 것들은 그냥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 단발성이어도 충분히 목적성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나아가서 그거는 그냥 뭐 단발적으로 세계가 이미 구축돼 있다 하더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필요성에 의해서 방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 또한 단발적인 활동이지만 지속성이 담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고객을 대상으로 한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은 프로그램을 상상할 때는 기업의 목적만을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를 들고 싶은 게 이제 은행을 예를 들고 싶은데 네. 대부분의 이제 은행 지원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온라인에서 그냥 가상현실에서 고객을 만나고 상담하고 소통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대면 창구를 온라인 세계에 구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연히 그거는 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기 때문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건데 고객이 단순히 그냥 은행 업무 하나만으로 그냥 그 가상의 지점을 방문하는 것이 과연 지속적인 부분에 있어서 좋은 부분일까? 오히려 또 이것도 다시 또 유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온라인 유지 비용의 새로운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서 고객이 이렇게 단순한 업무 이외에도 방문하게 만들 목적이 무엇일지를 생각해 보는 것. 즉 고객 입장에서 이용자의 필요성이나 목적도 함께 생각해 보는 것. 이게 사실은 지속성에서 가장 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자, 마침 계속해서 저희가 이슈 파인더를 통해서 메타버스에 대한 내용을 짚어보고 있는데 네. 올해 어떻게 봤든 뭐 가장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네.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개념이어서 저희가 뭐 접할 수밖에 없는 건데 아까 이제 거품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었지만 저희가 이제 이거를 온전히 오롯이 이걸 이제 흡수했을 때 사람들에게 나타날 어떤 장점 말고 단점이 있을 거란 거죠. 네, 몇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얘기했던 뭐 말세다 이런 어른들의 인식도 그렇고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짚어주세요. 네. 맞습니다. 말세다부터 일단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맞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저희 어렸을 때 세대들도 게임에 중독된다. 네. 라고 해서 그러니까요. 그 실제로 저도 게임에 중독된 적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게임에 몰입하고 맞아요. 그냥 그 세계를 도피성으로 현실을 피하는 용도로 사용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TV도 막 바보 상자라고 맞아요.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그것만 하고 있으면 언젠가부터는 내가 게임이 더 중요하고 현실 세계를 동떨어져서 좀 뒷전으로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죠. 앞으로 메타버스가 더 활성화되면 이런 가상현실을 더 우선순위로 하고 현실 세계를 좀 더 방관하는 약간 메타페인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다. 네. 그런 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야기가 중독되는 그런 부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중독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가상의 삶에 과도하게 집착하게 되는 그렇죠. 단점, 우려 사항이 아닐까 싶고요. 네네네.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는 앞서 제가 뭐 거품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세계들이 모두 다 양립하고 존재하고 같이 성장해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주 높은 확률로 플랫폼이라는 거 하나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면 그 플랫폼 중심으로 확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독과점의 문제와 빅브라더의 문제가 발생할 그럴 수 수밖에 있어요. 네. 맞아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대표적인 예시로 앞서 제가 카카오톡만 이용하게 되면 거기서 많은 것들을 이용하게 될 텐데 이게 단순히 그냥 플랫폼으로서 채팅만 기능이 구성이 되는 게 아니라 페이스북이 메타를 출시해서 그 메타에서 1억 명이 넘어가는 사용자가 이용을 하게 된다. 그럼 단순히 그냥 채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 동선이라든지 대화 내용이라든지 무엇을 구매했는지까지도 많은 정보들이 결국에는 페이스북이라는 한 기업에 모일 가능성이 굉장히 그렇죠. 높고요. 그리고 그 기업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용자의 약관,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접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을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걸 단순히 인사이트라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알고리즘으로서 구현돼 가지고 뭔가 내 사생활이 침범되는 거 아닐까 그렇죠. 라는 생각으로 네. 접근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공존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 개인정보의 민감한 부분들을 어디까지 침해가 가능할지 여부도 굉장히 좀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건 디지털 범죄예요. 사실 범죄. 결국에는 이제 가상현실 세계잖아요. 내가 아바타를 만들어서 거기서 많은 활동들을 했는데 갑자기 해킹을 당해봐요. 그러면 사실상 이거는 또 무의미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뭐 신분 인증이라든지 그 안에서 만약에 경제 활동까지도 영위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한다면요, 금융 사고도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앞서 제가 이렇게 빅브라더처럼 많은 정보들을 이제 수집할 수 있게 됐다라고 했는데 그 수집된 정보가 유출돼서 다른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해킹범들한테 갈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디지털 성범죄도 분명히 저희가 또 우려 사항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범죄들도 사실은 고민해봐야 되는 요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저희가 메타버스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랬는데 좀 취업 준비할 때는 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끝으로 취준생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크게 딱 세 포인트 말씀드리고 포인트. 싶습니다. 네. 첫 번째 포인트는 현재 지원하는 기업이랑 산업군에서 일단은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겪고 있는 부분을 어디 있지 한번 고민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메타버스 자체가 그런 부분들을 또 타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요소이니까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두 번째로 내부적인 부분과 외부적인 부분으로 좀 이원화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이야기를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적인 회의를 하는 용도로 쓰겠다, 아니면 외부 고객을 만나는 용도로 쓰겠다. 이걸 좀 넘어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세 번째는 예. 목적 중심도 좋지만 결국에는 이용자가 누구인지 그 이용자의 목적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